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래 2월 9일 진행을 했어야 될 강의가 이르면 15일, 늦어도 17일 날 이 강의를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해 조금 지연이 된 점 사과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매핑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이고, 직무 역량 강화 특강으로는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무척 쉬운 일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에 특히 강의가 조금 늦어지면서 제가 좀 더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들으시면서도 충분히 내용이 전달되실 수 있게끔 강의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직무와 연관된다는 것은 결국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바라는 지점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녹록치가 않은 것 자체가 유튜브로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홍보 목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광고, 페이스북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등등 유료 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엔 유튜브로 광고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채널을 의뢰하고자 하는 이 채널과 우리 학교, 우리 기업, 우리 사업단과 성격이 맞는 곳을 잘 찾아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강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저희 기업이 또 하고 있는 이 컨텐츠 솔루션에 적합한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직무 역량 강화라는 부분 자체가 채널을 분석을 하고 또 채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채널 성장, 그리고 관리,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유튜브부터 블로그까지 내용을 포함해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유튜브 채널로만 승부를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유튜브는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이버로 검색해서 유튜브로 리뷰를 다시 보고, 또 리뷰를 본 다음에 다시 네이버로 와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로는 제가 엄청 쉬운 것처럼, 마치 짧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이게 광고라는 것 자체가 들통이 나버리면, 예를 들어서 뒷광고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게 광고라는 것 자체가 발각이 돼버리면 소비자, 그러니까 잠재 고객들은 중간에 시청 이탈 및,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 브랜드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이 일을 받았던 유튜버 역시 타격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애초부터 기업의 입장에서 관리하던 유튜브 채널이었다면 큰 부담은 없으셨을 겁니다. 어떤 광고를 하더라도 원래 저기는 이걸 만드는 기업이었고 이 기업에서 하는 채널이니까 PPL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일이겠죠. 이 말인즉슨 기업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유튜브를 키운다는 게 또 막상 어떤 강의를 듣든 어떤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혹은 유명한 유튜버를 초빙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 채널을 꾸려가는 홍보 관계자분들께서는, 홍보팀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유튜브 스타를 키우겠다고 해서 어떤 분을 섭외를 했는데 빠르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홍보 관계자분들도, 그리고 채택되신 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난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매핑과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 직무 역량 강화로는 세 번째 시간, 제가 보여드렸던 충주시에서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담당자님께서 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충주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것이 고마우면서 좋은 일이면서 동시에 달갑지가 않을 거라는 게, 이 기업에 대한 이미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 하나의 홍보 채널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 보일 수 있고 낮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입장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채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유튜브라는 것은 결국엔 정보 전달을 하고자 만들어진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의 사업을 홍보하고 싶어 하고 알리고 싶어 하지만, 이게 정작 홍보라는 단순한 수단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떤 유튜버든 성공해낼 수가 없어요. 원래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보 전달을 정말 먼저 최우선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죠. 리뷰가 뭡니까, 여러분? 리뷰가 뭐죠? 리뷰가 결국에는 정보 전달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해봤더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광고가 붙으면 무조건 장점밖에 말하지 않는, 그럼 결국엔 사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내 돈을 내놓으란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광고를 보려고 보시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보실 때 광고 스킵 버튼을 가장 먼저 찾는 것처럼, 광고를 그 긴 시간, 유튜브는 수익을 내려면 적어도 7분 이상의 영상을 만드셔야지 조회수, 시청 이제 지속 시간 등등을 이제 봐서 알고리즘에 노출시켜 주는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이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나는 해결할 것인가? 가톨릭 관동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써야만이 우리를 알릴 수 있으며 동시에 유튜브에 안전하게 진입하면서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독교 재단의 학교에서 이런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게 저는 이걸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좀 많아졌죠. 각 교회마다 줌이라든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주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말 예배를 드리는 이 라이브 방송도 좋지만 주말 예배를 컨텐츠화를 시켜서 해보시는 건 역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서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링크 사업단 역시 사업에 대해서 발표도 하셔야 되고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 재단인 만큼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 이념에 대해서도 어긋나시면 안 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학교의 이미지, 그리고 링크 사업단의 이미지, 그리고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또 사업 대표님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미지에 최대한 타격이 없이, 그러면서 동시에 충주시처럼 밝고 유쾌하게 콘텐츠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립적인 캐릭터 하나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유튜브라는 것 자체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예능이 뜰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먹방이 뜰 때가 있고, 또 어떤 때에는 게임 방송, 또 어떤 때는 이슈가 유튜브 시장을 점령하는 그런 엄청 발빠른 흐름이 아주 거센, 정말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리고 마치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처럼 굉장히 반응하는 곳이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를 다 소화를 하기엔 어렵죠. 보통 채널을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그 채널 안에서는 단 한 가지 장르의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만들어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캐릭터 위주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최근부터 이렇게 된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미 앞에 헛팝, 뭐
최근에 좀 말이 많은 보겸,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튜버들 중에 저 같은 경우는 무파사님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런업 등등등 다양한 이제 유튜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된 컨텐츠가 있었지만 캐릭터가 확 뜨게 되면서 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재밌어 하니까 달려오는 거죠. 충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 자체가 매력적인 거라기보다는 이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담당자분의 매력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어서 이 채널로 많이 몰리게 되는 건데요. 비슷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혹은 이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라인 쪽에 계시는 분들 중 조금 꽤 밝고 명랑하면서 재밌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친구를 앞세워서 유튜브 채널을 열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톨릭 관동대학교 링크 사업단 홍보 채널이라고 해서 무조건 링크 사업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은 사실 관심이 그렇게 썩 가지 않습니다. 근데 링크 사업단에서 예를 들면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든지, 링크 사업단 자체 내에서 어떤 꽤 재밌는 친구가 있다라든지, 그리고 그 친구가 꽤나 재밌고 소위 말하는 똥고발랄한 느낌으로 사업을 소개를 해주고 또 대표님들과 인터뷰를 하고, 과연 그러면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너무 캐릭터만 뜨는 게 아닐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연반인 제재라고 들어보셨나요? 숨듣명, 그리고 뭐 문명특급 등등등 다양한 컨텐츠를 소화하고 계시는 PD님이신데, 이분이 어떻게 보면 SBS 채널에 있어서 꽤 신선한 도전으로 좀 많이 유명해진 분입니다. 빨간 머리를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충주시 홍보맨의 김선태 주무관님처럼 너무 날것 같은 느낌이 싫으시면, 그리고 우리 링크 사업단에 자금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문명특급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 역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시는, 그러면서 동시에 출연자가 너무 긴장하지 않게끔 잘 풀어나가 주시는 진행자 한 분 정도 캐릭터를 하나 설정을 하셔서, 그리고 이 인물을, 적절한 인물을 잘 찾으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것 역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업단에 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라는 이 말이 분다는 것은 컨텐츠를 하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많이 힘이 드실 겁니다. 뭐 촬영 장비도 아마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거고, 또 촬영을 위해서 꾸려야 되는 장비, 인력, 시간, 그리고 편집 기술,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충주시 홍보맨 같은 경우는 아마 유키즈 언어블로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주무관은 먼저 홍보자를 만들고 빠르게 반응을 보기 위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윗선에서 많이 심할서를 쓰게 만드는 좀 약간 자충수를 뒀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SBS 특급, 문명 특급 같은 경우는 탄탄한 기획이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섭외, 장소, 촬영 장비, 편집 기술 등등 다양한 점을 고려해서 만들다 보니까 둘 다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 대비 효과를 생각해 보면 충주시 홍보맨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무관들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나라의 노급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이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썼을까요? 컨텐츠를 만든 것들 자세히 보시면 크게 돈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빨리 찍어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대부분 촬영을 하셨고, 아니면은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간단한 카메라 정도를 들고 다니면 찍으셨을 거고요. 편집 역시 뭐 프리미어 프로를 쓰셨겠지만 프리미어 프로, 뭐 파이널 컷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어떤 툴을 썼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까를 보면 크게 들어간 게 없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빈틈이 많지만 동시에 독특한 캐릭터 하나로 시청자들을 많이 끌어모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서 혹은 트위터에서 고양시 관리자가 어떤 캐릭터 하나를 특정을 잡아놓고 이 캐릭터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페이스북에선 굉장히 핫한 채널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막상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고양이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단순히 고양이를 키우는 채널이 아니라 고양이를 마치 펭수처럼 캐릭터화 시켜서 채널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겠죠. EBS 자이언트 팽TV 채널에서 나오는 컨텐츠 한 편당 들어가는 예산, 인력 등을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충주시의 판단이 굉장히 옳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은 예산으로 시를 그만큼 홍보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충주시와 또 다르게 가톨릭 감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링크 사업단에서 이미 기본적으로 많이 하셨던 사업들이라든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충주시를 레퍼런스 삼아서 하시기에는 많이 좀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 생각에는 충주시와 그리고 SBS에 있는 문명특급 그 한 중간쯤에 있는 캐릭터 하나를 발굴을 하셔서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신 다음 이 캐릭터가 어떤 콘텐츠든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지금 홍보 담당자 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홍보팀 외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조금 생소한 분이실 수도 있는데요. 아마 얄루얄루 소정루라고 해서 항공과 학생이, 그러니까 가톨릭 감동대학교 항공과 학생이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자신의 어떤 일상들 이런 것들 많이 올렸는데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친구의 영상을 본 분들이 좀 시기 질투라든지 좀 안이 꼽게 보는 시선들 때문에 현재는 채널이 요즘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물론 학교 측에서 굳이 개입을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학교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를 좀 더 푸시를 해줬더라면, 학교 측에서 이 친구에게 푸시를 좀 해줬더라면 사실 제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친구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어필이 다 되는 그런 경우가 됐을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친구들을 좀 더 육성을 하셔서 해보시는 게 저비용 고효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링크 사업단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 결과물을 혹시 하나 제가 볼 수 있겠느냐고 여쭤봤는데요. 바로 이 오구 소스 감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 이 오구 소스 감자 자체가 오지 치즈 프라이를 상품화시킨, 패키지화시킨 제품인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조회수가 한 10에서 한 12 정도 되는 2020 강원도 기간협력 농식품 라이브 기획전 해서 오구소스 감자 판매하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 소정씨가 하는 채널에서 언뜻 스쳐 지나가듯이 먹는 영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어땠을까? 조회수 10일보다는 조회수 3000이 훨씬 더 낫겠죠?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언더미디어, 입소문, 간접 노출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산학협력단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이 많이 팔려야지 이것이 진정한 실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톨릭 관동대학교에는 이런 유튜브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향해서 어떤 시기 질투 등을 이 친구가 이겨내지 못했고, 현재 유튜브 채널이 운영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좀 이걸 보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1년 전에 컨텐츠가 마지막 업데이트 된 걸 봤을 때는 아마 지금은 4학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졸업을 할 친구인 것 같아서 이 친구를 데리고 다시 데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들어와 있는 신입생들 중에서 유튜브 관련해서 도전을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다든지, 또 유튜브 채널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품 협찬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역시 방법이겠습니다. 사실 자체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캐릭터를 개발을 하시고 이 캐릭터에게 컨텐츠를 어떻게 할 거다 기획을 짜서 주는 것도 역시 좋긴 하겠지만, 컨텐츠를 매주 정기적으로 뽑아내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가장 자신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어서 강요를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장학생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셔서 간접적으로 계속 꾸준히 노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저비용 고효율이 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아까부터 제가 계속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캐릭터,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이든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을 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왜 유튜브를 보는지를 먼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소형 가구가 굉장히 많죠. 1인 가구도 굉장히 많고 유튜브 시청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있기 외로운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유튜브 속에 나오는 이 영상 속 사람, 이 영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컨텐츠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캐릭터를 내 친구 삼아서 영상을 보면서 식사하고, 출근길에 같이 동행을 하고, 퇴근길 역시 나랑 같이 또 퇴근하는, 혹은 내가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모로 참 쓸모가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좋은 게 있다, 너 한번 써볼래? 하고 다단계에서 가지고 온 뭐가 있을까요? 옥장판이라든지 뉴스킨, 애터미 등등. 물론 이제 애터미나 뉴스킨 같은 경우는 요즘 네트워크 판매로 굉장히 또, 그리고 상품 자체가 좋죠. 근데 다단계라는 목적으로 나한테 접근해 왔다고 한다면 과연 오랫동안 그 친구를 보고 싶을까요? 되게 당연한 얘기겠죠. 나한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보증을 서달라고 찾아온다든지 이런 경우는 과연 이 친구를 오랫동안 보고 싶을까요? 광고가 목적이 되는 채널은 성장 속도를 논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조회수를 보장할 수가 없을 뿐더러 제품에 대한 노출 여러 가지가 많이 안 될 겁니다. 컨텐츠 기획을 기업의 입장에서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자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채널이 잘 유지가 되다가도 중간에 예산이 없으니까 채널을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적은 구독자마저도 채널에서 구독 취소를 눌러서 나가버려서 더 이상 제품이 홍보도 되지도 않을 거고 알려지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정말 반짝하고 사라지는 그런 채널 운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채널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한 명의 인물에게 집중을 하셔서 이 인물이 우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아주 친근한 한 명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제 더 이상 캐릭터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언급하지 않아도 정말 귀에 딱지가 들 안 될 정도로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캐릭터 발굴보다는 확실히 쉽기는 쉽습니다. 예를 들면 오구 소스 감자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가정을 했을 때 캐릭터 한 명만 잘 잡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캐릭터를 위주로 키우는 채널이라고 한다고 봤을 때는 이 채널에서 어떤 제품을 리뷰를 할 것이고 이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간단한 스토리 플롯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홍보팀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이 채널의 주인이고 캐릭터다. 그러면 뭐 윗직급에 있는 분께서 강제로 시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리뷰다, 이런 식으로 제목이나 썸네일 자체가 좀 더 자극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먹을만 하더라, 와 먹는데 맥주가 너무 땡겨서 맥주가 너무 마렵다, 이런 식으로 도입부부터 엔딩까지 물론 광고라는 것을 지우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솔직한 리뷰를 통해서 구매 의욕을, 원래 보통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되는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품을 노출을 시켜서 제품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영상을 따로 만든 곳을 찾아서 그리고 그 만든 영상 아래 하단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으시면은 그걸 보고 넘어가서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오구 소스 감자를 만약에 샀다고 친다면, 글쎄요, 저녁에 야식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맥주 안주로 곁들여 먹을 걸 찾다 보니까 오구 소스 감자라는 걸 샀다, 이게 강릉에서만 파는 뭐 특산물인 것처럼 봤는데 뭐 인터넷에서 팔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언급만 하고 넘어가 준다면, 그러면 분명히 이 학생을 하시는 분들이 그건 뭐예요?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또 친구가 오구 소스 감자라는 건데요, 뭐 강릉에서 만들었대요 하고 홍보를 해주면 또 KP푸드 관계자분들께서 또 좋아하시겠죠. 물론 이제 링크 사업단에서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제품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는 어느 정도 지켜달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품 자체를 너무 이 제품 하나만 광고를 내보내기에는 좀 더 유명한 유튜버에게 의뢰하셔가지고 제품 단일 홍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얼마 전에 제가 목진화 셰프, 그러니까 승우아빠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강릉분이라고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승우아빠님은 음식 리뷰를 맡기기에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감자를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그분은 제품 리뷰를 워낙 너무 솔직하게 하시기 때문에 광고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특히나 오구소스 감자 같은 경우는 조금 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제가 네이버 리뷰를 찾아보니까 조금 짜다라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강릉 출신의 목진아 셰프, 그러니까 승우 아빠도 괜찮겠지만 감자 좋아하는 셰프들 중에서 에드워드 권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권님께서는 지금 집콕으로 좀 요즘 상승세를 또 치고 올라오고 계시죠. 강원도의 아들이라는 또 별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자로 만들어진 제품을 리뷰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집콕 채널 특성상 제품 리뷰를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감자를 좋아한다든지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것을 좀 찾아보시고 그 유튜버에게 맡겨보시는 것 역시 방법입니다. 이게 개인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이게 직무 역량 강화 수업이지 않습니까? 특강이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드리는 것보다는 기업 입장에서
유튜브 채널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게 좋은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 그러니까 온드미디어 입장에서는 유튜브 콘텐츠 자체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크게 힘을 쓰기가 좀 무서운 편입니다. 정말 각 잡고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하셨고 만들어서 내보내보려고 했는데 구독자 수가 1000명 이하인데 내가 초반부터 이렇게 너무 힘을 써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과연 사람들이 봐줄까? 관동대학교 자체, 그러니까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강릉에 있는 대학교이고 유명한 또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훌륭한 학교임에는 틀림없으나 인지도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채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생각보다 투자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지금 저희 역시도 다른 기업에서 컨텐츠 기획을 해가지고 한 6편 정도 계약을 맺고 영상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는 일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 컨텐츠들이 과연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보장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글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성과 보고회, 그러니까 성과 발표회 정도 영상을 만드는 비용 정도를 지불을 하셔도 최종 담당자분의 마음에 안 든다든지 그리고 또 뭐 여러가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을 때는 수정 요청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고 원했던 영상이 나왔을 때 오케이해서 받으시지 않습니까? 완성이 된 영상을. 근데 유튜브 영상은 최종 담당자가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의 반응을 그 살아 숨쉬는 동물 같은 이 시청 지속 시간 등을 고려해서 다음 콘텐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써달라, 더 해달라, 뭘 해달라 계속 의사소통 하셔야 됩니다. 이 콘텐츠 제작자와. 그럼 매주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보고 받으신 분께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나이가 있든 적든 어떻든 상관없이 시청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객이 답이고 결국 시청자가 답이라는 얘기인데 자 최종에 올라가서 결정권자께서 이걸 수락을 하셨어요. 이 컨텐츠가 오케이가 됐고 업로드를 해서 공개를 해라. 그런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럼 이건 누구의 책임이죠?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조회수가 빵빵 터져서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사업들, 기업의 제품들이 홍보가 정말 잘 돼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콘텐츠가 재미없고 노출이 잘 되지 않아서 정말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 봤던 안정적이고 이미 재미가 보장이 된 그런 포맷의 영상을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등장하는 인물의 텐션이라든지 그리고 진행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 노골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에둘러 말하거나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아서 보는 시청자로 하여금 이게 무슨 얘기야? 하고 시청 지속 시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해버리면 콘텐츠 제작 비용 회수마저도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있는 홍보팀 입장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을 해가는 이 과정에서 좀 더 안전하고 그나마 조회수 그리고 노출 정도를 보장을 받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업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보셔야 하는 것은 썸네일과 제목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간사하고 사악한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직원분들 그리고 담당자분들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유튜브를 키셔가지고 유튜브에 있는 인기 카테고리 말고 바로 상단에 뜨는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뜨는 영상들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내용들에 가장 가까운 것들만 뜹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빅데이터라는 이 우리 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빅데이터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눌렀던 것들에 대해서 얘는 이런 걸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볼래?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이미 구글에게 제공했던 이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검색해서 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빅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홍보팀에서라든지 직원분들께서 추천을 만약에 해준다고 하신다면 내가 많이 본 것 말고 이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인기 영상들 중에서 썸네일들을 긁어 모아 보십시오. 대체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누군가 놀라고 있는 표정, 아니면 엄청 커다란 폰트와 그리고 뭐 반쯤 자극적인 노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감히 함부로 우리 쪽에서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목 역시 굉장히 좀 신선한 제목들이 많을 겁니다. 승우아빠를 저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자, 승우아버님께서는 뭘 하죠? 남들이 하지 않는 굉장히 어떤 음식의 근본으로 접근을 하셔서 컨텐츠를 만드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라면 만드는 영상. 그런데 제목에는 라면은 사드세요 제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라면을 면부터 만들어서 튀기고 소스도 만드는, 스프까지 만드시는 분이셔서 그런지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시청자들로 하여금 자극적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오구소스 감자 단일 제품을 홍보하는 영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감자는 사드세요 제발, 뭐 감자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치즈를 곁들인, 아니면 아빠 맥주 간식을 만들어 드려 봤습니다. 물론 내가 만든 건 아님.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기획안을 써서 가져가 보면 대부분 퇴짜받습니다. 너무 없어 보인다, 너무 저렴해 보인다. 그런데 요즘 이런 제목을 가진, 그리고 이런 썸네일을 쓰고 있는 영상들의 조회수가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글 자체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유튜브 자체가 이 영상을 본 다음 사람에게는 이 썸네일과 비슷한,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 줍니다. 그러니까 영상 지속 시간만 길다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봐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이 내가 만든 영상인데 이 영상 역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봐줬던 영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영상으로 추천해줘서 뜹니다. 보라고, 이 비슷한 영상이 여기 있다, 이것도 재밌을 거야, 한번 봐, 너 진짜 만족할 거야. 그렇게 구글하고 유튜브가 계속 우리한테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영상 역시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사실 유튜브 강의를 저도 역시도 여러 들었습니다. 구글 코리아 가서도 들어보고, 샌드박스, 보이즈빌리지에 나와있던 피디님들, 그리고 리플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튜브랩, 그리고 뭐 약간 요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스프닝 가서도 직접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는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썸네일과 제목이다. 물론 컨텐츠에 대해서 주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썸네일을 보고 사람들이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썸네일이 결국에는 구글 이미지 검색처럼 비슷한 이미지를 검색해서 나에게 갖다 받쳐주기 때문에, 영상을 갖다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컨텐츠 기획팀은 아닌데 만약 내가 컨텐츠 기획팀을 돕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셨던, 최근에 조회수가 높았고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았던 영상에 썸네일과 제목을 캡처해서 그 기획팀에게 공유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의하는 시간을 또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내가 홍보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찾아서 공유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강의가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앞선 강의들보다는 좀 덜 지루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역시 말하면서 저번 강의 때보다 확실히 좀 더 텐션이 오른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콘텐츠 기획팀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캐릭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얘기. 자, 그러면 콘텐츠 기획팀은 캐릭터만 믿고 손 놓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라고 한다면 캐릭터 발굴을 하셔야 되고, 이 캐릭터를 발굴하셨으면 컨텐츠를 이번 주에 무엇을 찍을 것인지,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지 한 달 기획을 미리 짜셔야 합니다. 캐릭터에만 의존하면 정말 큰 코 다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혹시 개그맨 김준호와 김대일 아시나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에서 봉숭아학당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개콘이 폐지가 되면서 김대희 씨는 이제 꼰대라는 이제 캐릭터를 살려서 지금 현재 채널을 하나 만드셨죠. 근데 지금 김준호는 그 몇 년 전에, 이미 몇 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잘 진행을 해오시다가 최근에는 조회수가 정말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너무 적은 채널 중 하나가 돼버렸고, 김대희 씨는 꼰대 캐릭터를 잘 살리셔서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가장 유명했던 코너 중에 하나인 반목자를 다시 차용을 하셔서 현재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시는데, 그에 반해 몇 년 전부터 이 유튜브에 도전하셨던 김준호 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채널에서 생명을 마치 잃은 것처럼 조회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바닥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캐릭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발전을 시켰어야 했는데 콘텐츠를 많이 놓치셨어요. 콘텐츠 기획력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한 편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를 미리 짜놓고 덤비셨으면은 캐릭터도 발전되고 콘텐츠도 계속 뽑아져 나왔을 건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캐릭터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캐릭터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만사 형통될 수는 없는 거죠. 이 캐릭터를 뒷받침을 해줄 것들이 필요하고, 이 캐릭터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 바로 콘텐츠 기획팀이 할 일입니다. 캐릭터가 만담만을 가지고 이끌기에는 이 유튜브는 호흡이 무척 생각보다 긴 편이고요. 7분에서 10분 정도 영상을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고 봤을 때, 브이로그로 만약 제품을 노출을 시킨다?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울 수는 없습니다. 브이로그로 제품을 간접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무대를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캐릭터를 계속 푸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가장 가까운 예로 BC가 있겠죠. 가수 B. 요즘 시즌 B 시즌을 하고 계시죠. 컨텐츠 기획을 B님께서도 하시지만 B 시즌을 제외한 시즌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제작 기획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진행을 해주는데, 그 역시 컨텐츠 기획팀에서 B씨와 함께 컨텐츠 조율을 합니다. 이때는 이걸 할 거고 저때는 저걸 할 거다. 그래서 마치 B는 모른 척하고 나오지만 사실 이미 B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촬영을 할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계산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리고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KCM이 언제 나오는지는 꽤 모르셨던 눈치인 것 같아요, 영상에서 봤을 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등장인물, 캐릭터와 함께 조율을 잘 하셔서 매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가장 핫했던 아이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캐릭터가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잘 분석을 하셔서 이걸 계속 대입을 시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텍스트로서는 정보를 캐릭터가 알 수 있게 제공을 해주시고, 그 이외에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는 컨텐츠 기획팀에서 통제를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촬영을 해서 전달이 가능하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비타라든지 혹은 비타를 제외한 나머지 툴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유튜브 업로드는 반드시 PC로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데, 어쨌든 PC로 유튜브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썸네일, 제목, 그리고 아래에 들어가는 설명글 등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쓰셔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다른 유튜버에게 우리 제품을 좀 알려달라고 제의를 드리실 거면, 비용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오구 소스 감자를 리뷰를 좀 부탁드린다. 근데 단점보다는 최대한 장점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맥주랑 잘 어울린다, 아니면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문구를 정리해서 유튜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역시 홍보팀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맡길 건 다 맡겼고 콘텐츠 기획팀에서 스크립트나 이런 것도 다 써주실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오구 소스 감자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 했을 때는 언박싱을 먼저 하겠죠. 패키징을, 구성품을 뜯어서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조리 방법을 할 때 뭐 이때쯤에 이런 멘트를 넣어달라,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멘트를 넣었을 것이고, 자, 세 번째, 조리가 끝났으면 조리하면서 먹어봐야겠죠. 맛을 봤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단점을 먼저 말하고 장점을 말하는 게 훨씬 더 장점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유리하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 얘는 뭐랑 곁들여 먹었으면 진짜 맛있었을 건데, 이런 추가적인 옵션 멘트를 넣었다고 치고, 자, 그렇게 해서 유튜브 콘텐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콘텐츠가 완성이 됐으면 그걸로 끝난 걸까요? 기업 유튜버지 않습니까? 기업 유튜브 입장에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까? 유튜브만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좋기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크게 파급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는데, 바로 블로그죠. 꼭 블로그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크로 블로그 형태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글을 또 처음부터 다시 새로 써야 될까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콘텐츠 병행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내가 콘텐츠를 처음부터 기초를 쌓을 때 스크립트를 써놓으신 게 있다고 한다면,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좀 더 쓰셔도 되고, 좀 더 줄여서 좀 더 간략하게 압축을 시키셔서 이 부분들을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짧게 유튜브 영상을 편집하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순히 이미지만 쓰기에는 사실 요즘 마이크로 블로그 역시 동영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틱톡처럼 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릴 타입의 영상을 만드셔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이버 블로그를 쓰실 때는 이모티콘을 적극적으로 쓰신 게 좋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모지, 표정 모양이라든지 뭐 손 모양, 뭐 꽃 등등등 다양한 이미지를 섞어서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글을 읽는데 지루하지 않게끔 중간중간 삽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역시 이모티콘을 쓰신 것도 좋은데 중간중간 사진도 적극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고요. 사진을 미처 찍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시면 영상을 캡처해서 쓰시는 것 역시 방법입니다. 고화질의 먹음직스러운 사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콘텐츠 안에서 실기로 사용했던 영상의 스틸 같은 것들을 많이 캡처하셔서 블로그 내용으로 쓰시면 정말 빠르게 간편하게 콘텐츠를 하나 더 양산을 해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다양한 컨텐츠가 이미 한 번에 양산이 다 되었다고 한다면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업로드를 해주는 것이 참 좋은데, 만약에 내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해보겠다 그러시면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등에다가 라이브 방송 몇 시에 한다고 공지사항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유튜브 콘텐츠 자체가 라이브로 송출되는 것이다 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저희가 이때 라이브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하고 예고성 게시글을 쓰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기업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저비용 고효율인 경우입니다. 자체적으로 채널을 만드시되 한 명의 캐릭터, 하나의 캐릭터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셔서 이 캐릭터에게 리뷰라든지 콘텐츠 진행을 맡기시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캐릭터가 발굴이 되었다고 한다면 콘텐츠 기획팀에서는 일주일 정도의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획안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검토가 다 되고 OK 수락을 다 받으셨다고 한다면, 다 OK 사인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컨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마이크로 블로그 타입까지 컨텐츠를 양산을 해내셔서 업로드는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되, 만약에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 내가 이 제품 판매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홍보성 콘텐츠를 업로드해서 내 라이브 방송을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형 콘텐츠이지만 캐릭터를 발굴해야 된다는 이 부담이 제일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무척 제일 어렵다고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캐릭터 하나를 공들여서 키우시고 또 이 캐릭터를 발전시키게 되시면 뭐 우악붓이라든지 차밍조 혹은 미션 파서블의 에이전트 H님처럼 꼭 기업 굿즈가 아니라도 캐릭터 굿즈 판매를 통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해 내실 수 있으니까요. 기업의 사업 보고 발표라는 목적으로 홍보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다양한 시각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접근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노출시켜 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튜브 하는 것 또한 시간 투자, 인력 투자, 그리고 비용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이렇게 컨텐츠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저비용 고효율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컨텐츠 분석하는 방법과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비타 편집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